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BMW에서 새롭게 출시된 플래그십 SUV죠. X7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BMW X7 페이스리프트는 작년 말 12월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먼저 국내 출시 라인업부터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타고 있는 이 X7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X740D 모델입니다. 그래서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탑재가 된 엔진입니다. 원래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X7 같은 경우에는 디젤 엔진에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모든 라인업에 고성능 가솔린 디젤 상관없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i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M60i X7도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되었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가솔린, 디젤, 그리고 고성능 이렇게 세 가지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고, 가솔린 모델과 디젤 모델 모두 6인승과 7인승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BMW는 대부분 럭셔리, M 스포츠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런데 X7 같은 경우에는 DPE, MSP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DPE가 럭셔리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 포 엑설런스라고 해서 조금 더 디자인을 엘레강스하고 익스클루시브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디자인을 조금 더 과격하고 스포티하게 만들었고, 인테리어에서는 스티어링 휠, 이 핸들 디자인의 변화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전 X7 같은 경우에는 DPE 트림과 M 스포츠 패키지 트림의 옵션 차이가 조금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M 스포츠 패키지가 좀 더 옵션이 많은 그런 트림이었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거의 옵션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 디자인의 차이가 중요하다, 나는 DP와 M 스포츠 패키지 중에 어떤 디자인을 더 선호하는지 이것만 선택하시면 옵션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또 X7을 거의 좀 옵션 평준화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6인승과 7인승도 모두 다 DP, M 스포츠 패키지, 그리고 가솔린, 디젤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X7의 좀 더 라인업 다양화를 만들어 내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편해졌어요. 내가 디자인만 DP, M 스포츠 중에 고른 다음에 6인승을 살지 7인승을 살지, 그리고 가솔린을 살지 디젤을 살지 이렇게만 선택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완벽하게 원하는 X7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이번 X7 페이스리프트 라인업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은 40D 디젤 모델을 시승하고 있는데, 일단 가솔린 모델은 아직 제가 타보진 못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외관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오늘은 디젤 모델을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SUV라고 하더라도 디젤 엔진보다는 가솔린 엔진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아졌고, 소비자분들께서도 가솔린을 더 많이 찾으십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공차 중량이 2.6톤 정도 됩니다. 이런 육중한 무게 SUV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토크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의 출력 같은 경우에는 340마력의 토크 73입니다. 토크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바로 직전에 디펜더 110 원템 모델 D300 시승기를 전달 드렸었는데, 그 차량도 똑같이 직렬 6기통 디젤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차량의 출력이 300마력의 토크가 66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직렬 6기통의 마일드 하이브리드인데 디펜더보다도 40마력이 높고 토크도 73이니까 출력적으로 봤을 때는 이 차가 조금 더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가속을 해보면 이 BMW 같은 경우에는 1시리즈부터 7시리즈까지, 그리고 X1부터 X7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나믹한 드라이빙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5시리즈 오너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BMW 고려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운동 성능 그리고 주행 성능을 다른 브랜드보다도 더 많이 고려하시는 분들이 이 BMW를 찾으시는데, 그건 이 X7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X7 시승기도 여러분들께 전달 드렸었는데, 그때 정말로 놀랐던 부분이 이 차가
전장이 5m가 넘고 휠 베이스도 3m가 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차 중량도 2.6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크고 엄청 무거운 차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건 6인승 모델입니다. 그래서 6명이 되게 편하게 안락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대형 SUV임에도 이 차로 코너를 돈다거나 막 가속을 한다거나 했을 때 이 차의 크기감이, 이 공간감, 이 커다란 무게, 커다란 크기가 운전자에게 안 느껴진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X5인지 X7인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쭉 가속을 해보면 토크가 아까 73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지금 100km를 순식간에 넘겼거든요. 그리고 이 고속주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SUV 같은 경우에는 풍절음 부분, 소음 부분에서 좀 단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X7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약간 터널 안에 있는데 고속주행에서 이렇게 쭉 가속했을 때 소음과 진동 부분에서도 차단이 많이 돼 있다. 그래서 창문 한번 열어볼게요. 창문 열면 지금 이 정도 소음이거든요. 터널 안에 있어서 소음이 더 크게 들어오는데 이 정도 컨디션에서도 실내에 탔을 때는 확실히 좀 정숙하고 확실히 좀 프리미엄 대형 SUV로서의 그런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소재나 인테리어도 이번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외관도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체인지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이 전면부가 이번에 신형 7시리즈 i7이랑 패밀리6을 잃었죠. 그래서 전면부가 많이 바뀌었고 사실 후면부는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 테일램프에 이런 디테일들이 많이 살아있습니다. 제가 5시리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그 뷰가 후면부거든요. 왜냐면 그 3D 테일라이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딱 멀리서 봤을 때, 밤에 봤을 때 진짜 이쁘거든요. 그런데 이번 X7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3D 테일라이트를 넣었고 테일라이트를 자세히 보면 그 디테일들이 엄청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라이트는 뭐 틀이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디테일을 더했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외장의 변화도 컸지만 인테리어의 변화가 훨씬 더 컸습니다. 인테리어도 거의 풀체인지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뭐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큰 변화는 여기 있는 중앙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 디스플레이 위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기판이 12.3인치고 여기 있는 센터 디스플레이가 14.9인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 출시된 7시리즈 풀체인지와 똑같은 스펙이에요. 요즘 뭐 3시리즈도 그렇고 많은 BMW 신차들이 이러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화면이 커졌다는 게 메인입니다. 화면이 커졌고 두 개의 화면이 하나로 이어졌다라는 그런 인테리어 부분에서의 개선이 많이 되었어요. 사실 BMW 하면은 인테리어가 별로다, 좀 아쉽다라는 평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BMW 원래 타시던 분들은 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원래 그런 인테리어를 가졌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데 이제 BMW를 이제 처음 사시는 분들, 처음 BMW 발을 디디시는 분들이 이게 벤츠나 뭐 아우디에 비해서 인테리어가 너무 좀 후진데,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세대부터 요즘 나오는 BMW들은 그런 말들을 아마 많이 못 하시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인테리어를 봤을 때 이렇게 탁 트여 있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당연히 지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신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유턴을 할 건데 아까 전장이 5m가 넘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차에 역시나 리어 엑셀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유턴을 할 때 지금 편도 3차로로 돌았어요. 지금 리어 엑셀 각도가 2.5도가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X7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보다 좀 많이 비싸지긴 했어요, 가격적으로. 일단 리어 엑셀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 트림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BMW에서는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뭐 후륜 조향, 요게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죠. 그래서 2.5도가 조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후륜 조향이 됐을 때 이점은 방금처럼 이렇게 커다란 차를 유턴할 때 회전 방향을 줄여줄 수 있고, 이렇게 고속 주행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샥 하고 차선 변경했어요. 그랬을 때는 동방향, 같은 방향으로 뒷바퀴가 조향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선 변경할 때 차가 이렇게 큰데 정말 그냥 옆으로 쓱 이렇게 공간 이동, 약간 순간 이동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속에서는 앞바퀴와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각도가 틀어져서 이제 회전 방향을 줄여주고 주차할 때 편의성을 도와주고, 고속 주행할 때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차가 이렇게, 그러니까 앞바퀴도 이렇게 가고 뒷바퀴도 이렇게 가니까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옵션이 기본적으로 모든 트림, 뭐 가솔린, 디젤, 6인승, 7인승 상관없이 후륜 조향, 리어 엑셀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었고, 그리고 SUV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고가 높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인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롤이라고 하는데, 제가 또 SUV 리뷰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세단보다 확실히 높이가 높으니까 이게 뒤뚱뒤뚱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직진에서는 안 그런데
코너를 돌 때는 당연히 무게가 이렇게 쏠리니까 이쪽은 기울어지고 이쪽은 뜨겠죠. 그러면 몸이 이렇게 쏠리고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X7에는 그 롤,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걸 잡아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저인데요. 잠시 후에 제가 코너를 좀 빠르게 돌아가면서 그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X7의 반자율 주행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왼편에 있는 버튼 통해서 바로 반자율 주행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차가 크다 보니까 이 차선 유지 능력이 또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한번 지금 속도를 80 정도로 맞추고, 네, 핸들 조향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유지 들어가 있고 핸들 조향 들어가 있고 차선의 중앙을 유지해주는 그 기능까지도 모두가 탑재되어 있어요. 지금 앞차와 차간거리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차의 전폭도 되게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전폭이 넓은 차들이 사실 차선을 좀만 벗어나더라도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거든요. 지금 앞에 코너가 있어서 살짝 코너를 돌아 나갈 건데, 코너 돌 때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코너도 아주 딱 차선의 중앙을 맞춰서 돌아 나가고 있어요. 네, 지금도 계속해서 핸들 안 잡으니까 핸들 잡으라고 계기판에 경고가 떴고 청각적으로도 경고했고, 이 BMW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이 핸들에도 이 LED가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확실하게 경고를 해줍니다. 제 5 시리즈에도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램프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좀 주의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정신 차려, 운전에 집중해, 이런 주의를 주니까 이런 핸들에 불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도 꽤나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의 차이들이 좀 더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승차감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방지턱이 나오는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일단 X7은 기본적으로 모두 다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고, 이전 X7도 제가 탔을 때 이 승차감 부분에서 상당히 만족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연속해서 한 25km 정도의 속도로 방지턱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세그먼트에서는 대부분 다 에어 서스펜션을 넣어주고 있어요. 뭐 GLS라든지 X7에도 에어 서스펜션 탑재되어 있고, 지금은 그냥 컴포트, 가장 편안한 드라이브 모드로 넘어가고 있는데, 일단 넘어가는 느낌은 진짜 편안합니다. 승차감을 가장 중요시 하신다라고 하면 X7을 선택하셔도 승차감 때문에 차 잘못 샀다 라는 말은 안 나올 정도로, 지금 방지턱 이번에 좀 빨리 넘어볼게요. 너무 천천히 넘어가지고 지금 27, 28로 넘었는데, 이렇게 28로 넘었을 때도 괜찮았고, 이번에 좀 더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 정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34, 36으로 넘었거든요, 방금 방지턱을. 근데도 이 정도면은 웬만한 세단이랑 비교했을 때도 지금은 42, 42로 넘었는데도 엄청 매끄럽습니다.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간 뭐 세단이랑 비교하더라도 전혀 승차감 부분에서는 아쉽지 않은 그런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통 X7은 패밀리카 용도로 많이 보시잖아요. 보통 아이들 통학용이라든지 주말에 그 아이들이랑 여행 가는 용도로 많이 보시는데, 그럴 때 이런 안락한 승차감이 또 뒷좌석에 있는 아이들이나 앞좌석에 있는 와이프, 혹은 내가 될 수도 있겠죠. 와이프가 운전하게 되면 내가 탔을 때 이런 안락함을 느끼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X7은 운전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차이기도 하지만, 가족들이 다 같이 탔을 때는 또 되게 편안한 차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SUV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커다란 SUV, 패밀리카로 사면 아빠가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좀 공간과 이런 걸 위해서 운전의 재미를 포기해야 된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 X7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빠도 주행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옆에 있는 와이프나 아이들도 아빠 차 되게 편하다, 아빠 차 되게 안락해, 옵션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가족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는 차라는 것이죠. 그래서 6인승도 있고 7인승도 있어요. 그래서 7인승을 선택하면 아이들이 좀 더 넓은 공간을 누릴 수가 있고, 6인승을 선택하면 좀 더 독립적이고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그런 좌석을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너링을 한번 X7으로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꽤나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나 토크 73답게 언덕 주파 능력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지금 방지턱을 만나서 브레이크 밟고 넘어갔을 때도 굉장히 깔끔하게 넘어가게 되고, 브레이크 성능도 지금 이 차량은 M 스포츠가 아니에요. 그냥 DP 트림인데, 브레이크 성능도 딱 밟았을 때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제동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브레이킹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리어 엑셀에 이제 롤을 제어해주는 옵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코너링에서의 X7의 주행 성능은 다른 SUV보다는 확실히 좀 더 우위를 갖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외관에서 봤을 때는 이 차고도 높고 되게 차가 둔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타보면은 확실히 SUV 중에서는 코너링이 좋은 SUV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금액대의 차량들이 많이 있지만 주행 성능 중에서 코너링을 본다면 X7은 상위 탑3 정도, 이 금액대 비슷한 경쟁 모델과 비교해 봤을 때 상위 탑3 안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들도 만족할 수 있는 SUV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음 리뷰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뭐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공간, 특히나 X7은 7인승을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열에 대한 그런 활용도, 내가 아이가 3명이어서 그래서 X7을 고려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음 편에서는 3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제가 탔을 때 성인도 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지, 어느 정도의 공간을 갖고 있는지 7인승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다음 리뷰에서는 공간에 대한 리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컴포트 모드로 주행했는데 역시나 BMW니까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운드부터가 달라져요. 사운드도 달라지고 이 시트 양쪽에 이 옆구리를 지지해주는 여기에 공기가 딱 채워지면서 내 몸을 꽉 잡아줍니다. 그리고 계기판에 있는 그래픽 디스플레이까지도 변경이 되었고, 한번 이 차량의 340마력 토크 73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지금 엑셀을 그냥 살짝만 밟아도 차가 튀어나가는 게 완전 달라졌어요. 와, 이 커다란 SUV, 이 육중한 SUV가 와 달려나가는 게 패들 시프트도 있어요. DP인데도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트랜스미션은 ZF 8단 트랜스미션입니다. 그래서 패들 시프트도 사용해보면 디젤 모델인데도 괜찮아요. 와우, BMW SUV는 이런 재미가 있어요. 확실히 와, 이게 되게 높은데 전고가. 지금 코너링 한번 스포츠 모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커다란 SUV가 뭔가 바닥에 착 붙어서 가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와, 이거 아빠들이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와, 장거리 갈 때 아빠들이 좀 더 재밌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고속주행 능력이 진짜 일품이에요. 뭔가 이 에어 서스펜션이 쫙 깔리면서 뭔가 위에서 나를 이렇게 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 이 웬만한 SUV에서 이런 느낌 받기 쉽지 않은데, 와, 이렇게 높은데 이게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전고가 또 30mm가 높아졌거든요. 전장도 30mm가 길어지고. 와, 그래서 결코 이게 낮은 SUV가 아닌데, 와, 이거 빠르게 코너링을 한번 더 돌아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는 컴포트로 코너링을 돌았을 때 와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이게 사실 일반적인 브랜드는 컴포트와 스포츠 모드의 이 캐릭터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 BMW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드 변경에 따라서 확실하게 좀 운전자가 달라졌다라는 게 확 체감이 됩니다. 이게 또 BMW라는 브랜드의 매력이에요. 사실 드라이브 모드 바꿀 일 진짜 별로 없어요. 아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내 차에 드라이빙 모드라는 게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내가 그걸 만져본 적이 출고받고 있었나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BMW 오너분들 계시다면 꼭 한번 바꿔보시고, 아마 바꿔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확실히 BMW는 스포츠 모드 하니까 또 다른 차가 됐네. 아까 컴포트 모드랑, 가족들이랑 탈 때는 그냥 컴포트 모드 타시고, 나 혼자 탄다 하면은 이제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괜찮네. 그래서 X5 타시다가 X7 넘어가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차가 커지니까 X5랑 좀 느낌이 달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X5 타봤거든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X7도 뭐 큰 차이가 없어요. X5랑 그 주행 느낌이. 이런 게 진짜 신기한 겁니다. 이렇게 큰 차를 타는데 이 큰 차가 안 느껴진다 라는 부분이, 진짜 이거는 BMW가 SUV를 잘 만들어요. 그리고 뭐 다른 브랜드들도 있지만 SUV는 BMW다 라고 인정을 받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뭐 작은 SUV들은 다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큰 SUV에서 사실 뭐 이 브랜드의 노하우와
기술력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이 승차감, 서스펜션도 확실히 좀 하드해졌습니다. 아까 이 똑같은 코스를 방금 컴포트로 지나갔는데 컴포트는 되게 매끄럽게 이렇게 걸러주는 느낌이라면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렇게 타닥 튕겨내는 그런 느낌. 아까는 흡수하는 느낌이었고 지금은 뭔가 반발력을 가지고 이렇게 탁 쳐내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승차감이. 스포츠의 느낌이 진짜 좋습니다. 스포츠와 궁합도 잘 맞고 컴포트와의 궁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스포츠 모드가 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뭐 주행 성능 부분에서는 에스컬레이드랑은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드가 뭐 배기량도 크고 직진 주행 성능은 좋지만 뭐 이런 전체적인 이 차의 하모니, 이 차의 완성도 부분을 봤을 때는 확실히 X7이 더 우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포스 부분에서는 X7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보다 밀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운전자가 느끼는 다양한 그런 감정들, 다양한 느낌들을 보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보다는 X7의 완성도가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옵션의 차이라기보다는 이 차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의 차이, 이런 만듦새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BMW에서 새롭게 출시된 X7 페이스리프트 중에서 40T 직렬 6기통 디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된 6인승 모델의 시승기를 전달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내부 기능에 대해서, 내부 공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다양한 자동차 소식 꾸준히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